바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했던 발언 하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마치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미국 주식은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오늘 아침까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When you go to Asia in a couple of weeks? I think we're going to be fine with China.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I'm not even saying he's wrong. But then we met him with something much tougher than what he did to us. President, November 1st, 100% tariffs on China is what you said. Is that still the plan? Yeah, right now it is. Yeah, let's see what happens.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의 기싸움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 국감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감 첫날인데, 이현정 의원,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펙은 오지만 정상회의 참석 못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동안 저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쯤이면 이제 일정 자체가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그 전에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아마 그거는 열리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뭐 이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은 과연 이제 1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일치기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에 꽤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예. 그리고 이 또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일정, 이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다면 아마 1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또 에이펙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 또한 에이펙 정상회담의 어떤 정상회의의 격 자체가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경 얘기를 하셨는데 저 성춘 부의장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실도 미국이 여전히 관세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다. 우리 측에서 미국에게 관세 협상,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경 얘기를 하셨는데 에이펙 관련해서 일단 오긴 오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고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의 무게감, 여러 경주 선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꿈꿨고 좀 희망했던 것들에 대한 정상회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한테는 좀 좋지 못한 영향인 것 같아서요.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다자 외교 무대를 기피해 왔습니다. 2018년 때 그 당시에도 에이펙을 불참했었는데요. 정상회의는. 그때도 이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에 불참한 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최초로 불참했고 그 이후에도 불참했던 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외교라 함은 이 다자 외교에서 뭔가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쇼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양자 외교를 통해서 본인에게, 미국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에이펙 관련해서도 이런 방한 일정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계속 바뀌는 이유도 그거는 결국 이 다자 회의에는 좀 참석하기 싫고,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은 해야 되는데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과의 또 줄다리기, 또 기싸움은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입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뭔가 그런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은 에이펙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어떻게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세 협상 세부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측에 최대한 덜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 관세 협상, 초청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을 물밑에서 아무리 조율 중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희가 이미 그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실무팀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게 잘 된 것이다. 뭐 디테일은 악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있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식의 어떤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지 예. 않았던 것이고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 말씀들을 듣고 저는 안심했었는데 그렇지 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걸 갖다가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를 하고 만약에 국민께 공개할 만한 어떤 전략적인 미션이 있다면 그러면 야당한테도 그걸 내보여서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협력, 협업 이런 걸 주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 일정 조율도 조율이지만 이 시진핑 주석과의 이른바 무역 기싸움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미국의 굴지의 핀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휘발된 이야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좀 물러서서 뭔가 나는 뭐 시진핑 주석과 잘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 전쟁 앞두고 지금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에 나서려고 마지막에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중국의 히터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두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미국에서 콩 그 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앞두고 강경책으로 트럼프가 종종 써오던 저런 전략이지만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세계의 지도자들답게 합의에 이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가 뭐 일부는 회복됐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 미중 무역 전쟁 그 기싸움의 여파가 오늘 오전에는 있었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경주에서 만나게 될 양국 정상의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성춘 부장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양평군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사본으로 일단 그 유서가 전달됐다는 점을 한번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